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창녕부 최원준입니다. 올해부터 창녕부에서는 과학활동 중점학교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실험활동 그리고 과학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학활동에서는 보드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자체를 게임화해서 설계하는 그런 연구들이 성과가 좋고 들인 노력 대비 저희가 효과를 많이 봐서 이거는 전학공 때 다른 선생님들한테 좀 공유를 해야겠다 해서 전학공에서 소개를 해드렸더니 기술과정 교과에서 이걸 잘 이용해 주셔서 되게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선생님들께 좀 더 공유를 해보자 해서 이 연수를 만들게 됐습니다. 게임화된 수업 설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딱 보면은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그런 활동입니다. 이 바닥에 용암이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웅덩이가 있다고 상상하거나 그래서 밟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냥 걸어가도 될 걸 흰색만 밟으면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소파에서 그 다음 물체로 뭐 넘어가고 뭔가를 밟으면서 바닥 밟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서 막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아마 있으실 텐데 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아이들은 그냥 걸어가도 될 걸 괜히 상황을 부여해서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를 훈련을 좀 더 하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러지 않았던 아이들보다는 이런 게임화를 거쳐서 스스로 게임화를 거쳐서 좀 더 훈련을 한 아이들이 진화적으로 더 적합했으니까 본능에 남아있는 거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게임화를 본능적으로 거칩니다. 뭐 스스로 지켜야 될 것들을 게임화를 해서 아침마다 내가 헬스를 다니고 있는데 2번, 3번, 10번 막 이렇게 연속해서 가고 나니까 이 콤보를 깨기 싫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 몇 번까지 연속으로 하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거에 도전한 것도 어떻게 보면 게임화거든요. 우리의 그 성장과 발달, 어린 시절의 성장과 발달에는 상상 속 게임이 이용되어 왔고 또 어른들도 이걸 자기관리나 목표에 도전하는 과정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게임화의 예인데 좀비런이라는 러닝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헤드셋을 끼고 러닝을 하면 좀비한테 쫓기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뛴 거리에 따라서 포인트를 받기도 하고 어떤 재료를 받아서 거점을 만들고 아지트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레벨업을 해가는 상황을 부여하니까 달리기가 훨씬 더 재밌어지고 좀 더 긴박해지겠죠. 이것도 게임화의 예라고 하는데요. 스타벅스에는 이제 단순히 별 포인트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포인트에 따라서 레벨업도 된대요. 그 레벨에 따라서 특혜도 달라지고 이것도 게임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별 쿠폰 모으기. 먼저 게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고 우리가 왜 게임화를 교육에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게임이란 플레이어가 규칙, 상호활동, 피드백에 따라 설정된 추상적 도전 과제에 참여하면서 정량화할 수 있고 감정적 반응을 도출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추상적 도전 과제가 중요한 겁니다. 추상적 도전 과제라고 하면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라서 실패해도 우리가 뭐 다치거나 죽지 않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또 재도전할 수 있고 추상적 도전 과제 예를 들면 체스에서는 상대편의 왕을 죽이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죠. 도전 과제뿐만 아니라 이 말판들도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전장이 사각형의 말판으로 추상화되어 있고 말들도 그 기사들이 직접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추상화된 말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리고 정량화는 뭐냐면 점수, 레벨, 승리 조건이 명확하게 나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정량적 결과인데 이게 없으면 놀이가 된대요. 있으면 게임이 되고 예를 들면 정글짐에서 두 아이가 놀고 있다가 그건 놀이죠. 야 저기까지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럼 게임이 되는 거예요. 감정적 반응이 생긴답니다. 승리했을 때 그 짜릿한 성취감 아니면 뭐 패배했을 때 아픈 감정도 다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게임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게임에서 쓰이는 그런 기술들이나 어떤 아름다운 또는 매력적인 심미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임적 사고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동기부여하고 학습 촉진시키고 문제 해결하는 것. 우리 교육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여기 게임화에 있더라고요. 게임적 사고라는 것은 게임 외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략적인 게임 설계를 하는 것. 그러니까 게임 외적 목표라고 하면 예를 들면 조깅을 시키고 싶은 또는 운동을 하고 싶은 그런 외적 목표를 위해서 내부에 또 다른 목표를 숨겨놓는 거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이 외적인 목표는 숨겨놓은 채. 그래서 좀비런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같은 그런 일상적인 경험이 경쟁이나 협동, 탐색, 이야기, 스토리 이런 것들로 좀 더 매력적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입니다. 뭔가 이거 무슨 게임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게 게임적 사고가 뭔가 게임화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게임은 왜 재미있을까요? 게임은 아이들이 또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재미있어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사히야마 동물원이라고 동물들의 행동을 풍부하게 만든 사례로 대표적인데 원래 방문객이 26만 명이었던 이런 시골의 작은 동물원이 현재는 30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아주 유명한 동물원이 됐는데 이 동물원에서 어떤 그 변화를 줬냐면 동물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오랑우탄을 동물원에서 봤을 때는 앉아있고 나른하게 누워있고 이런 모습만 봤는데 사실은 나무를 타는 걸 되게 좋아하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망을 보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높은 구조물들을 만들어주고 그 끝에서 음식을 먹거나 간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이 행동이 다양해지고 스스로 즐기면서 그런 모습, 이런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생동감 있는 모습들을. 게임을 우리가 찾게 되는 이유는 이런 본능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소가 축사에 갇혀가지고 당연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죠. 원래 본능이 원하던 것, 푸른 초원에서 넓은 초원을 보면서 뛰어놀고 햇볕도 쬐고 그런 이제 다양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을 텐데 그걸 충족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당연히 생산량이 좀 줄겠죠. 소한테 그 VR을 씌워서 초원에 있는 것처럼 인식을 시켰더니 우유 생산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 소들한테는 초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이런 게임화를 통해서 본능적으로 경험했어야 될 그런 환경들을 대체해주면서 뭔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게임에서 뭔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로부터 도피를 하는 그런 극단적인 게임 중독 상황이 아니라면 야생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렸어야 될 그런 긴장감들, 위험들, 예를 들면 사냥, 잡기, 수집, 어떤 위험을 무릅쓰는 것들 그런 활동들을 게임에서 우리가 대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꼭 게임이 아니라도 스포츠나 여러 가지 레저 활동 등으로도 할 수 있지만 게임도 중요한 하나의 대체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명화된 현실 세계보다 오히려 우리의 본능과 본연의 모습에 가까운 모습을 펼칠 수 있는 곳이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활동 중심 미래 교육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뭘까요? 일단 실험, 실습, 실기, 프로젝트 수업, 모든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임승차 방지를 하는 방법,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 흥미를 유도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데 어떻게 관심을 끌 것인가? 어떻게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고 행동을 이끌어내고 성취감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 행동이 반복되도록 만들 것인가? 이걸 똑같이 고민하는 분야가 바로 게임입니다. 교육과 게임은 목적이 다를 뿐 눈앞에 있는 목표는 같아요. 관심을 유도하고 행동을 유도해서 성취를 주고 보상을 주고 이게 반복되도록 만들어서 그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게 게임화가 좋은 도구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게임은 되게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게임화된 수업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는 포인트 부여하는 것도 게임화입니다. 스티커 주기, 아니 점수 부여하기, 조별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또는 레벨업 시스템, 어떤 진도에 맞춰서 또는 성과에 따라서 다음 레벨로 진행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더 많은 혜택이나 고난이나 명예를 주는 것들 이런 것도 게임하고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신 것들이었죠. 순위 경쟁을 하는 것도 게임화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중요한 성적을 공개하고 순위를 매겨서 아이들에게 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의미의 경쟁을 유도하는 의미가 아니라 게임 활동에서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이나 점수들을 경쟁해서 공개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거죠. 스토리텔링, 중요한 도구인데 이야기 형식으로 상황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몰입감을 유발을 하고 아이들이 이 상황에 빠져들어서 뭔가 플레이어가 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퀘스트나 챌린지, 학습 목표를 게임의 퀘스트처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수했을 때 성취감을 얻도록 유도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저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노란색 물음표가 뜨면 퀘스트를 받고 완수하면 노란색 느낌표가 뜨는 거예요. 그 이제 모든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이 작업이 나중에는 그냥 훈련이 돼서 습관처럼 이걸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게임화된 수업에서도 뭔가 퀘스트를 딱딱딱 주고 그게 선생님이 시켰다는 걸 나중에는 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과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시뮬레이션 게임은 실제 상황을 모방한 게임을 통해 학습한다. 이게 사실은 대표적인 여러 가지 보드게임들 아니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임들이 다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뭐 체스도 시뮬레이션 게임이고 여러 가지 보드게임들이 다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에 속합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을 우리가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구성을 한다면 일단 학습 내용을 통합을 해야 되고 학습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역할 수행을 이제 배분을 할 수도 있고 경쟁과 협력이 스며들어 있도록 만들고 피드백이나 반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리고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심어 넣는 거죠. 시뮬레이션 게임을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기존에 있는 보드게임을 활용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과학이나 환경, 뭐 생태 이런 거에 예를 들면 플래닛, 뭐 캐스케디아 뭐 이런 것도 이제 생태 게임이고 테라포밍 마스, 화성 게임이고 사이토시스는 세포 생물학 게임이에요. 고피씨는 여러 가지 그 주제에 대해서 암기나 암기를 도와줄 수 있는 메모리 게임인데 뭐 영어 단어도 있고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걸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업 시간 안에 일단 게임 규칙 설명하는 게 어렵고 게임 규칙을 익히는데 어렵고 또 오래 걸리고 친구들마다 다 익히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를 이뤄서 게임을 한다면 4명 한 조에서 1명이라도 게임을 잘 못 익히면 이 게임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이 내가 원하는 수업 내용과 딱 맞지 않거나 뭐 예를 들면 선행이거나 아니면 뭔가는 다루고 있지 않거나 그래서 이 수업만으로는 뭔가 수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한번 쉬어가는 타임 정도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내가 원하는 내 수업 의도에 딱 맞는 게임을 찾는 게 정말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교과별, 개인별 활용할 수업용 게임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사들을 위한 한 단원에 또는 한 시간에 딱 할 만한 게임 하나를 딱 완성해서 뭐 출시를 해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거나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지만 값을 하더라는 겁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노력 대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된 거고요. 여러 가지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신성중학교 창녕부에서 만든 그 인스타 채널에 팔로우하고 계시죠? 네, 채널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이런 예를 또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단원이냐면 이제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구분하는 단원이에요. 물리변화를 한쪽 면에 인쇄하고 다른 면에는 화학변화를 인쇄해서 이걸 뒤집기 게임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피드 게임 중에 이렇게 자기 색깔로 뒤집는 게임 아시죠? 그런 게임처럼 해서 읽어보고 뒤집고 자기 편에 맞는 쪽으로 이제 뒤집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예시들을 다 익히도록 만듭니다.
보드 게임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을 개발하거나 연구하거나 하다 보니까 기존의 보드 게임들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숍을 보드 게임 카페에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절대 뭐 놀러 간 게 아니고요. 엄청 머리 아프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드 게임 형태의 그런 수업들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은결 게임이라는 게임인데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는 다른 팀 이런 카드들을 팀별로 나눠주고, 예를 들면 뭐 공격 카드, 다른 팀의 수증기량을 높이거나 또 다른 팀의 온도를 낮춰서 이제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근접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팀들을 그 곡선 너머로 응결시켜서 이제 탈락시키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게 아이들이 이제 주로 다른 팀을 공격하는 그런 좀 공격성에 흥미를 많이 가지더라고요. 또는 뭐 회복 카드, 아니면은 다른 팀과 이제 카드를 바꾸는 그런 여러 가지 유틸리티 카드들을 이용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은결 게임입니다. 선생님을 포함하시겠습니다. 다른 팀은 원정 팀과 익히는 교환. 반응이 정말 좋죠. 정말 뜨거웠습니다. 반응이. 만든 보람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게임으로 대표적인 치킨 차차라는 게임을 활용한 원소 차차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진짜 확실히 잘 외워져. 이거 말고 원소 기호가 잘 외워져. 이제 가운데 있는 타일들을 뒤집어서 제 위치를 확인하면서 한 칸씩 진행하는 그 메모리 게임 중에 이제 대표적인 유형인데, 한규선 선생님이 만들어 두신 게임인데, 이런 다양한 메모리 게임들이 있어서 특히 암기하는 게임을 만드는 것은 되게 게임화 과정 중에서 좀 쉬운 과정이라서 암기해야 되는 단원이 있다? 이럴 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협동 게임인데 온실 효과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에서 쓰는 15도씨라는 게임입니다. 이런 태양열 카드가 있고 태양열 카드 하나당 1도씨가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나 메테인 같은 이런 온실기체 카드도 있습니다. 여기에 메테인은 4개, 수증기는 1개, 이런 식으로 태양열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닥에 팀이 같은 바닥을 공유하면서 바닥에 내려놓음으로써 모두가 카드를 다 털었을 때 15도씨를 만들면 다 같이 승리하는 그런 협동 게임입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개념이 담긴 카드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생태계가 선순환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가 사라진다든지, 또는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태양열을 차단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메테인은 태양열 4개를 저장합니다. 생태계 선순환 카드. 반응이 좋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게임화를 통해서 되게 좋은 효과를 얻고 있었고, 이런 예시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보드게임을 흉내내는 형태로만 만들 수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니고, 온라인에서 구글 폼을 이용한 게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제가 만들었던 게임들인데, 구글 폼을 이용해서 학번을 적게 하고 이런 상황을 설정하는 거예요. 어두운 교실에서 갑자기 깨어난 겁니다. 뭐야, 주변에 여기 어디야? 몇 반인지 적고 몇 조인지 적고 내 명찰을 보고 숫자를 적고, 그러니까 번호를 쓰는 거죠.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을 켜야 되는데 스위치가 저기 보여요. 그래서 스위치에다가 내 명찰을 던져서 스위치를 켤 건데 필요한 속도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별로 이제 개연성은 없지만 이 정도 개연성에도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찰의 속력을 구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울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퀘스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판타지 게임, 디아블로를 패러디한 따블로라는 게임인데, 여러 가지 조별로 각자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직업별로 얻을 수 있는 힌트나 또는 능력치들이 달라요. 그래서 퀘스트들을, 문제들을 해결할 때 선생님한테 힌트를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직업, 아니면 틀린 친구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업, 이런 이제 역할을 분담을 해서 마치 게임을 진행하듯이 힘을 모아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만드는데 정말 오래 걸렸고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서 만들면서도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근두근 신선고, 이거는 연애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건데, 이형문 선생님께서 만드신 건데, 상황을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연애를 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연애를 꼭 해야 되는데, 그 연애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퀘스트들이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들로 관심을 끌고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게 만드는 거죠. 다음이 궁금하게 만들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중간중간 이제 물리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글 폼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조별로 A4 용지 한 장만 주고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예시인데, 생존 게임, 유지 오브 항상성이라는 게임입니다. 먼저 이제 조별로 이런 A4 용지를 나눠줍니다. A4 용지에 아이템이 막 적혀 있어요. 손전등, 사탕 한 봉지, 구급 의약품, 선글라스, 생수, 선크림, 낙하산, 외투 등등등. 상황은 이렇게 설정됩니다. 비행기가 사막에 불시착해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3분 안에 아이템을 챙겨서 나와야 됩니다. 3분 안에 나와야 되다 보니까 아이템을 5가지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별로 의논을 해서 이 중에서 5가지를 선택해서 나머지는 X를 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항상성에 위협이 되는 상황들이 제시가 됩니다. 뜨거운 사막, 체온이 너무 높아졌어요.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그래서 이 답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선생님이 발표를 하고, 예를 들면 외투로 그늘을 만든다든지 낙하산으로 그늘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외투가 있거나 낙하산이 있는 팀들은 생명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첨을 3개를 줬거든요. 나머지 팀들은 생명을 하나씩 깎아야 되는데, 이걸 면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템으로도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발표를 해서 일리가 있으면, 예를 들면 물을 몸에 뿌려서 체온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일리가 있다. 그래서 생명 하나. 그래서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수분과 나트륨이 부족하다. 그럼 공급 방법은 생수와 소금입니다. 생수와 소금이 있는 조들은 생명을 잃지 않는데 나머지는 생명을 잃게 되겠죠. 하지만 이미 갖고 있는 다른 아이템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발표를 하면 또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혈당, 세균 감염, 여러 가지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의 장점은 A4 용지 한 장씩만 줘도 서로 의논을 되게 많이 하게 할 수 있고, 저는 PPT만 만들면 되니까 좀 간편하게 게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시였고, 케미코인이라는 이 게임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화학 반응식 단원에 이제 코인과 카드 게임을 결합을 해서 이렇게 코인을 팝니다. 코인을 뭐 꼭 이렇게 파는 코인 형태 아니라도 작은 코인들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여기 화학 기호들이 적혀 있는 카드를 만들어서 한 세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주면 여기에 또 조별로 화학 반응식 세트들이 적혀 있는, 화학 반응식들이 적혀 있는 이 룰북을 주고, 이 화학 반응식을 만들면 코인을 보상으로 얻는 거예요. 이 코인은 나중에 다른 없는 카드를 대신할 수 있는 조커 카드로도 쓰이고, 이렇게 해서 코인을 모으다 보면 나중에는 승리 세트라고 해서 승점을 얻을 수 있는 복잡한 세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연결 게임은 아까 전에 보셨죠? 이런 이제 칠판에 이런 것만 그리고 이제 공통의 이제 이 말판에서 자석으로 된 자석 말판, 색깔 자석 말판으로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이면서 상대 팀을 견제하고 살아남고 하는 겁니다. 15도씩 게임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간편하게 게임화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황만 설정해서 어떤 위기 상황 아니면 뭐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 설정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무인도 시리즈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도 하고 위기 탈출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도 하는 게 아이들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생존 본능이겠죠. 이런 상황 설정만으로도 아이들이 뭔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좀 더 몰입하게 됩니다. 퀘스트를 주고 이 퀘스트에는 스토리, 상황과 연계가 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쉬운 방법으로 이런 무지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치킨 차차처럼 여러 가지 메모리 게임들이 있는데 또는 카드 게임들 이런 무지 카드들을 팝니다. 뭐 100장에 2,000원 이 정도로 싸게 팔기 때문에 게임 하나를 설계를 하시고 그 카드를 그 게임을 위해서 카드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그리고 디자인하지 않으셔도 학생들한테 무지 카드만 나눠주고 이걸 무슨 카드 몇 장, 무슨 카드 몇 장 이걸 꾸며라. 꾸미게 해서 친구들끼리 같이 즐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일일이 카드를 하나하나 만드는 수고를 덜고 아이들도 이 카드를 만들면서 좀 더 이제 개념들을 익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지로 아이템 대체하는 아까 전에 생존 게임 같은 것들, 그리고 모험가 역할 부여하기, 조별로 역할을 주는 거죠. 뭐 질문을 할 수 있는 역할, 아니면 뭐 거기다 이름만 붙여도 되게 재밌어집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역할에 뭐 마법사를 이름을 붙인다든지, 틀려도 되는 횟수가 하나 더 있는 친구를 탱커, 그러니까 전사, 기사 이런 걸로 이름을 붙인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힌트를 주는 역할을 뭐 힐러로 이름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좀 흥미진진한 역할 이름을 부여하면 좀 더 재밌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게임화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기가 플레이어가 되니까 학습에 좀 더 주인의식을 느끼게 되고, 또 게임은 실패를 허용합니다. 재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당연히 교실이 즐거워지고 레벨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어디까지 왔는지 진행 속도를 알기 쉽게 되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게임에 워낙에 익숙하기 때문에 게임 환경처럼 만들면 나 이거 무슨 게임인지 알 것 같아. 아니면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좀 익숙하게 여겨요. 좀 더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게임화된 수업 설계하기를 연수를 하게 된 더 큰 배경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과학활동 중심 학교 이 프로젝트의 큰 동기가 교육의 질이 좋아지려면 교사의 질이 좋아야 되고, 교사의 질이 좋아지려면 당연히 연구 여건의 질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저희가 연구를 해서 과학 수업의 질이 좋아지는 것을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느끼고, 교사들에게 연구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메시지가 좀 더 널리 공유되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됐고, 또 이런 연수를 만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창윤부는 과학실에 다 같이 모여있고 또 연구하기 훨씬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임화된 수업을 연구하실 때 꼭 저희한테 도움을 청하시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료들이라든지 이런 토큰은 얼마든지 공유하고 또 재활용하고 할 수 있으니까 쓰셔도 되고 또 절단기도 있습니다. 카드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재단할 수 있는 절단기도 저희가 구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더 재밌는 수업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